안녕하세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10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에서 11번. 항상 지문이 나오면 맨 마지막을 보라고 그랬죠?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진달래꽃이 어떤 역에서 시에서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김소월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왠지 소월이 해서 기생 이름 같지만요. 김소월은 남자입니다. 근데 시에서는요, 말하는 사람, 저자하고는 따로 생각을 하고요.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하는 사람은 시적 화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나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시를 쭉 읽어보면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거든요. 이 여성 화자를 씀으로써 뭐냐면 좀 더 임에 대한 사랑과 이별, 뭐 그리움 이런 것을 좀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가 많은 시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역시 이 시도 그러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전통적으로요, 우리나라 민요를 보시면요, 아리랑이 대표적인 민요잖아요. 자, 이거를 느낌상 끊어 있는 거를 음보라고 하거든요. 한번 느낌상 끊어 읽어 볼까요? 띄어쓰기랑 상관없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레요. 몇 번 끊어 읽었죠? 세 번 끊어 읽었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민요적 운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보시면요. 민요 같은 게 이제 삼음보로 많이 끊어져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보실래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몇 번 끊어 읽었나요? 세 번 끊어 읽었죠? 아, 이 시도 매듭보다 삼음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밑에도 한번 끊어 읽어볼까요? 말없이 고이보내 들이오리다. 역시 삼음보. 아, 이 시는 무슨 적이다? 민요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를 해석 들어가 볼게요. 나 보기가 역겨워. 여러분, 싫은 것보다 더 싫은 거예요. 역겹다고 그랬잖아요. 나 보기가 역겨워서요. 님이 가실 때는요, 본인은요, 스토커처럼 매달리지 않고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대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연변의 약산. 연변이나 약산은 다 진달래꽃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여러분, 대구하면 사과, 나주하면 배 이런 식으로 유명한 거 이렇게 지칭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 그 꽃을 어떻게 하겠대요? 한아름 따다가요. 님이 가시는 길에 뿌리우겠대요. 열받으면 소금 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오지 말라고. 그런데 얘는요. 어때요? 이 시적 화자는요. 님이 가시는 길에요. 꽃길을 만들어 주네요. 사랑하니까요. 가시는 걸음걸음 님이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 그 꽃은 뭐예요? 바로 진달래꽃이죠. 그 꽃을요. 님이요.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자,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게 그 꽃이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즉 화자의 분신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곳을 밟고 가는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 사랑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쵸? 그러더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여기 보시면 일어나고 비슷한 구조로 나와 있죠.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머리 숫자에 꼬리 밑자에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서로 관계가 있어요. 나보기와 여기 가실 때는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나오면요.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반어법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반어법이라는 것은 속마음과 반대되는 것을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거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시어머니 앞에서 뭔 잘못을 한 거예요. 근데 3대 독자였던 거죠. 근데 시어머니한테는 매우 귀중한 손자이니까 그 앞에서는 아들을 혼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잘했어. 이 악물고요. 잘했어. 잘했어.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잘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너 할머니 가면 그때 두고 보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속마음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게 반어법인데 여기에서 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내가 싫어서 가실 때에는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겠대요. 여러분 이때까지 이 시를 봤을 때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낌이 오시잖아요. 이 시적 화자가요. 근데 눈물을 안 흘리겠나요? 아니에요. 속으로는 많이 울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속마음과 반대되는 거 무슨 법이라고요? 반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서울의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이 나오면 반어법 물어보는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이게 옛날에 국정교과서였어요. 국어가요. 그때 1학년 교과서에 이 지문이 나왔었는데요. 단골 문제로 종종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9번 윗글의 표현 상태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리법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답이 벌써 나왔죠? 서리법입니다. 그러면 2번 볼게요. 유사한 종결 어미를 반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네, 그렇죠. 여기 보세요. 우리다, 우리다, 우리다 나와 있잖아요. 종결 어미라는 것은 맨 끝에 어미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당연하죠. 반복하면 가락이나 리듬을 얻어서 운율감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은 정답이고요. 2번은 맞는 말이고요. 3번 반어적 표현 아까 얘기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수미상관 아까 얘기했으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이 기억은 뭐예요? 나 밟고 가세요. 나의 분신과 같은 진달래꽃 밟고 가세요. 뭐예요? 임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볼게요. 11번. 윗글과 보기에 공통으로 나타난 우리나라 시가문학의 특징. 아까 아리랑 했잖아요. 느낌상 어떻게 끊어 있는다고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매듭보라고요? 네, 삼문부의 유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약간 옛날 말투죠. 그리고 세 줄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은 뭐라고 그러냐면 초장, 두 번째 줄은 중장, 세 번째 줄은 종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종장을 느낌상 끊어 있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음보라고 그랬죠? 음보식으로 한번 끊어 읽어 볼까요? 강사는 들을 데 없으니 둘러보고 보리라. 띄어쓰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느낌상 끊어 있는 거예요. 몇 번 끊어 읽었습니까? 4번 끊어 읽었죠. 아, 시조는 사음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시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종장의 첫 번째 음보 있잖아요. 얘는 꼭 3글자로 거기에 글자 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거를 글자 수를 어려운 말로 음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해석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 작가가 송순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시조에서 작가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은 조선 전기인 경우에는 양반 아니면 기생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기생들의 시조는요, 내용을 읽어보면 사랑이나 이별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약간 센서티비한 거죠. 그랬는데, 양반 같은 경우에는, 농사 지을 일이 없이 자연, 농사 지을 없으니까 일로서 자연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자연을 즐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이라든지 인근에게 뭐 충성한다라는 내용이라든지 물론 사랑과 이별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양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10년을 경영해서 10년을 운영해서 뭐예요? 초려상간을 지어냈대요. 초가집 3칸을 지어냈대요. 자, 초가집 3칸 이렇게 지어냈대요. 한 칸에는 내가 있고요. 한 칸에는 달 한 칸, 한 칸에는 청풍, 바람을 이렇게 넣었대요. 근데 달이나 청풍이나 다 자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산도 드리고 싶은데 강산을 드릴 만한 공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강산은 어떻게 해요? 드릴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둘러서 보겠대요. 마치 병풍처럼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 나 자연 속에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살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2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뭘까요? 자연 속에서 나 소박하게 잘 살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아집 짓지 않았잖아요. 초가집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기억니은 들릴 즉 윗글의 강산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강산이나 달이나 청풍이나 다 자연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를 해석하지 않아도 자연을 뜻하는 게 뭐인지 아시겠죠? 뭘까요? 그렇죠. 답은 2번. 뭐예요? 매. 매는 매산자. 아시죠? 그래서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해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잠들고 혼자 앉아 먼매를 바라봤대요. 자, 술잔을 이렇게 들고 혼자 앉아서 저 멀리 산을 바라보니까요. 먼 산을 바라보니까요.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워하는 이미 온들 반가움이 이만큼 하겠니? 한마디로 뭐예요? 님보다 산이 더 좋다 이런 얘기네요.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이거는 산이 말도 없고 웃음도 없지만 이런 뜻이겠네요. 못내 좋아하노라. 나는 마냥 좋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연 속에서 느끼는 이러한 한적, 물화일체의 감정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날짜가 확정이 되었잖아요. 4월 6일 토요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소설 파트 들어가는 걸로 미리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